제목은 되게 거창하게 썼는데요. 사실은, 어, 학교에 계신 분들이 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반가워하실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음, 피처가 샘플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P-밸류 가지고 찾는 방법 외에 데이터 로봇을 쓴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실제 저희가 적용도 하고 있고, 저희 고객사에서 실데이터로 적용해 본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 로봇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제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조가 아닌 다른 도메인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피처 셀렉션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방법과 또 다른 방법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제가 발표를 하면서 채팅을 보기가 좀 어려워서 어, 주저 마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에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보스턴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이고요.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스타트업인데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드라마 에피소드 15쯤 가면 재밌는 화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이제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보십시오. 에피소드 15에 나오는 화면인데요. 기덥에 있는 화면인데 사실은 이 화면이 공중파를 탄다는 게 저희도 놀랬고 이제 화면을 이렇게 뜯어보다 보니까 약간 좀 고쳤더라고요. 고쳤는데 하여간 제가 깜짝 놀랬던 게 이게 이 기덥이 어떤 기덥이냐면 데이터 로봇 유저 모델이라는 하나의 이니셔티브가 저희가 오픈소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 드럼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그 패키지를 촬영을 해서 드라마에 썼더라고요. 그, 제가 놀랐던 이유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데이터 로봇도 알고, 데이터 로봇도 여러 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드럼이어서 이거를 물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감독이 썼겠지만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데이터 로봇이 뭔지 그냥 한 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머신러닝을 기업들이 쓸 때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엮여 있을 겁니다. 모델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쓴다거나 또는 예측값으로 어떤 비즈니스 액션을 하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협업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플랫폼이 AI 플랫폼이 데이터 로봇이고요. 저희 플랫폼은 모델을 만드는 관점, 그리고 모델을 운영하는 관점, 그리고 모델을 쓰는 관점, 세 가지 관점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기존에 텍스트 또는 카테고리컬, 뉴메리컬 이런 변수들이 주였다면 저희는 이제 이미지도 지원을 하고 조만간 어쿠스틱도 변수로 채택해서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들은 이제 한 12군데 이상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도메인에 상관없이 제조업이든 금융이든 또는 서비스업이든 리테일이든 상관없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델을 통해서 비즈니스 밸류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데이터 로봇 소개였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피처가 많은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이게 머리 아픈 게 되는지 아마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굳이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제조 쪽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반도체 공정을 약간 하이 레벨 공정으로 그린 어떤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옛날에 하드디스크 만들던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제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고 또 많은 공정이 있는 제조 업체도 있고 또 그냥 단순하게 몇 개의 공정으로 끝나는 그런 도메인도 있습니다만 저희 고객들 중에 뭐 우리가 보통 하이테크라고 분류하는 반도체나 또는 뭐 철강이나 이런 큰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세부 프로세스까지 따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피처들이 있습니다. 뭐 센서 값일 수도 있고요. 뭐 로트 넘버부터 시작해서 제조와 관련된 메타 정보까지를 전부 다 모아보면 어, 쉽게 만 개가 넘어가는 피처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속 이어지는 공정 중에 어떤 특정 부분만을 포커싱을 해서 특정 타겟으로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피처들이 이렇게 많은 게 고민거리가 되지는 않을 텐데 대부분의 그 하이테크 제조들은 여러 공정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컨티뉴어스하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피처들을 그 줄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 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존에 잘 쓰시던 모델들도 워킹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 또 트레이닝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피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피처가 많은 경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피처는 굉장히 많고 샘플이 작을 때는 어, 통계적으로 어떤 모델의 릴라이빌리티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언더피팅 또는 오버피팅으로 가기가 쉽고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 한다거나 또는 K-폴드를 씁니다만 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20%의 데이터를 홀드아웃으로 빼고 그다음에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경우에 피처들은 1000개가 넘어가고 10,000개가 넘어가고 샘플은 100개밖에 없고 이러면 하나의 폴더에 샘플이 16개밖에 없는 상황. 또 저희가 R&D 쪽의 데이터를 보다 보면 양산으로 가기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샘플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반면에 피처들은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5폴드 CV를 한다 그러면 폴더당 5개 이하의 샘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판단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피처를 줄이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필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피처가 정말 많아서 이거를 뭐 DB를 갖고 또는 하둡을 갖고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DB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DB 벤더가 제공하는 칼럼의 개수가 2000개 이하입니다. 뭐 1600개인데도 있고요. 뭐 1700에 가까이 가는 벤더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만 개가 넘어가는 칼럼을 한 테이블에 집어넣고 또는 제가 두 번째 케이스에서 보여드릴 6만 개가 넘는 경우에 3,000개씩 테이블에 뭐 이렇게 흩어야 되고 이제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생기는 거죠. 뭐 하둡이나 스파크의 경우에는 이제 하드 리밋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만큼의 메모리를 자바 버추얼 머신 띄울 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석가 분들이 분석을 할 때 제일 이제 그 필수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서머리 스태티스틱을 뽑는다거나 또는 인터랙션 때문에 여러 피처들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피처가 많은데 이제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또 하나는 피처를 줄이지 않고 나는 뭐 6만 개의 피처를 전부 다 쓸 거야 하면 아무리 모델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어, 예측하는 예측 응답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리스크들을 이제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처를 줄이는, 엑스펜스를 줄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매뉴얼하게 줄일 수도 있고, 또 오토매틱하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그, 그냥 제가 오늘 제목에서 골랐던 P-value 가지고 계속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해 가면서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오토인코더나 PCA를 가지고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P-value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처음에는 모든 변수들을 쓰는 걸로 모델을 잡았다가 이렇게 P-value를 보면서 변수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빼가면서 최종적으로 예, 다시 한번 P-value를 보면서 유의미한 변수를 가지는지를 조사하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데서 이제 멈추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제가 이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표하는 P-value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P-value를 쓰는 방법을 제가 예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어, 이런 통계적인 방법, 매뉴얼하게든 아니면 오토매틱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 이 외에 데이터 로봇을 쓴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피처들은 물론 샘플이 피처보다 적습니다만 피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피처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은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음, 어, 이게 여기 논문에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철강 제품을 만들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크랙을 조사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타겟이 크랙 랭스입니다. 그래서 그 크랙 랭스인데 피처들은 21개가 있습니다만 샘플이 487개. 그래서 이 데이터셋 자체로는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실제 데이터를 안 쓰고 이 데이터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샘플을 30개까지 줄여가면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는데 피처의 개수하고 샘플의 개수하고 피처가 정말 많을 때 그렇지만 피처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경우에 실험적으로 데이터 로봇을 활용해서 변수를 줄이는 방법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샘플의 개수를 전체 487개입니다만 400개, 200개, 100개, 50개, 30개까지를 줄여서 데이터 로봇에 500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1등 모델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리고 변수의 중요도를 보면서 변수의 개수를 줄여가는 방법인데요. 음,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결과고요. 제가 보는 매트릭은 R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샘플의 개수를 400개, 200개, 100개, 50개, 30개로 이렇게 줄여갈수록 여기 보시면 이런 점들이 생기는데 R스퀘어 관점에서 마이너스 값들이 나오는 정도로 정말 통계적으로 릴라이어블하지 않은 그런 모델들이 어, 샘플이 줄어들수록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R스퀘어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올 때 과연 이 모델을 우리가 잘 만들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사실은 별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500개 프로젝트에 변수의 중요도를 전부 다 끌어모아서 박스 플랫을 해보면 이제 어떤 변수는 이렇게 그 플럭츄에이션 하는 범위가 작을 거고요. 이렇게 니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은 플럭츄에이션이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플랫에서 메디안 값을 기준으로 전체 누적 중요도가 90%가 되는 데까지를 잘라낸다면 이제 변수를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 중에서 14개까지만 잘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할 때 변수가 21개였는데 이제 14개로 줄어서 30% 정도를 줄였습니다. 이제 제가 쓰는 데이터셋이 논문에 있는 어떤 토이 데이터셋은 아니고 작은 데이터셋이라서 사실은 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변수가 3,000개, 5,000개였다라고 하면 이 중에 30%를 줄인다는 게 굉장히 많은 어, 감소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줄였을 때 그러면 당연히 쳐다봐야 되는 게 퍼포먼스는 어떻게 변할지가 관심일 텐데요. 보시면 이렇게 30%를 줄였을 때 퍼포먼스가 제가 R 스퀘어만 봤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제가 30%를 줄인다고 해서 퍼포먼스가 30%로 줄지는 않고요. 제가 했던 실험에서는 8% 정도 감소가 있었습니다. 또는 실제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를 줄였을 때 퍼포먼스가 동일하거나 또는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변수를 줄이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반복적으로 데이터 로봇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의 퍼포먼스를 전부 다 모아서 다시 통계적으로 분석해보고 거기서 피처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피처가 정말 엄청나게 많을 때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인데요. 일단은 학습 데이터도 굉장히 사이즈도 컸습니다만 피처가 64,000개가 넘었습니다. 더군다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는데 더군다나 임밸런스 프리퀀시가 0.7% 정도로 굉장히 임밸런스된 데이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했던 방법은 트레이닝 셋에서 모든 피처들을 쓰면서 다만 임밸런스 데이터셋을 밸런스드 형태로 만드는 식으로 먼저 데이터를 샘플링 했고요. 샘플링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라이트비엠을 써서 변수의 중요도를 파이썬 노트북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한 변수의 중요도를 가지고 변수를 1차로 줄인 다음에 그걸로 이번에는 데이터셋을 전체 풀로 늘려서 그러니까 원래 임밸런스된 셋이지만 피처가 줄어든 거죠. 피처를 줄여서 데이터 로봇으로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 로봇이 제공하는 변수 축소 방법을 통해서 변수를 최종적으로 100개 가까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게 피처 개수가 64,000개가 넘기 때문에 이거를 뭐 DB를 쓴다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크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크를 가지고 커맨드 라인에서 유니폼 샘플은 아닙니다만 유니폼 샘플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그래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해서 트루 케이스는 적습니다만 폴스 케이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폴스 케이스를 이 만들어진 랜덤 넘버 기준으로 샘플링을 해서 밸런스드 셋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파이썬 노트북을 가지고 라이트비엠을 썼는데요. 라이트비엠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이 64,000개 피처 중에서
300개씩만 샘플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서 했던 샘플링은 이제 로우 베이스로 샘플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는 칼럼 베이스로 피처들을 300개씩을 샘플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RightGBM을 돌려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변수의 중요도를 따져서 노멀라이즈드 시켰을 때 RightGBM이 그 뱉어주는 변수의 중요도를 노멀라이즈를 해서 그게 0.02 이상인 애들을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그렇게 모아봤을 때 초기 실험에서는 굉장히 새로 발견되는 피처들이 있습니다만, 이터레이션이 가면 갈수록 이제 새로 발견되는 피처는 없고 이미 찾아놓은 피처들로 이렇게 쭉 디크리즈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한 100번의 실험을 해서 제가 골랐던 피처는 한 1000개 정도 되고요. 그 1000개 정도를 가지고 1114개의 피처를 이런 방식으로 골랐고요. 고른 다음에 이거를 데이터 로봇의 프로젝트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울링이 나서 그러는데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0.87의 AUC를 보이는 많은 모델들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데이터 로봇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데이터 로봇이 자동적으로 피처들을 줄이는데, 그럴 때 최종적으로 100여 개의 피처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봇을 돌렸던 리더보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AUC 기준으로 0.88 정도를 보이는 모델들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요. ROC나 또는 뭐 F1 스코어 이런 값을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모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한 번의 100개가 아니었군요. 또 한 번의 피처 리덕션을 기대할 수 있는데, 데이터 로봇이 처음에 제가 로딩한 피처는 1114개였습니다만 실제 모델에 쓴 피처는 764개였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끝나고 나면 1등 모델의 피처를 다시 한번 줄여주는데 그게 이제 100개 정도로 줄여졌습니다. 처음에 한 90기가 정도의 학습 데이터 사이즈가 90기가 정도였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변수를 줄이고 나니 전체 샘플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닝 셋 사이즈가 430메가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 이렇게 101개로 줄였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AUC는 0.88에서 거의 일정하게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 뭐 제조 도메인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제조뿐만 아니라 다른 도메인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케이스고요. 이럴 때 이밸류에이션을 믿을 수 없다거나 또는 그 쉽게 오퍼레이션 하기가 랭글링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예측 시간이 늘어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변수를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전통적인 방법 외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API를 통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죄송합니다. 여러 프로젝트의 결과들을 가지고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변수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로봇 바깥에서 파이썬 노트북으로 라이트비엠이든 또는 뭐 엑스지부스트든 캣부스트든 또는 또 다른 여러분이 편한, 다만 변수의 중요도를 뱉어주는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변수를 줄이고 줄여진 학습 셋을 데이터 로봇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로봇이 다시 한번 줄여주는 변수로 줄여간다면 퍼포먼스는 동일하면서도 변수의 개수는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가지는 하이브리드하게 응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약간 처음이다 보니까 엠피리컬하게 변수를 줄이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복잡한 방법도 저희 홈페이지에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면 또 다른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채팅으로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자, 잠깐만 확인하고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그 질문이 없으시면 첫 번째 행사다 보니까 제가 얼굴들도 모르고 되게 서먹합니다만, 오늘 진행한 이 내용은 제가 녹화를 해서 저희 데이터 로봇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이쪽에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을 통해서건 아니면 제 이메일로 주시든 뭐 질문이나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 근데 네네. 네. 꼭 AWK 어워크 말고 다른 거 쓰는 건 없어요? 꼭 그걸 써야 돼요? 그거 말고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고요. 예.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무서운 사람이십니다. 오크 말고 이런 게 있을까요? 저 잘 모르겠는데. 조 팀장님 뭐 아이디어 있으세요? 파이썬이나 R로 하면 안 되나요? 네.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이썬이나 열리지가 않아요. R 갖고 하기에는 좀 보통의 그 노트북 랩탑에서는 파일 자체가 열리지가 않고요. 열다가 노트북 그 스레드가 죽어요. 제가 뭐 메모리를 늘려서 노트북 그 데모를 뭐 여러 번 띄워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쉘에서 오크를 써서 했고요. 굉장히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